거짓 소문을 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싸울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가끔씩 제가 현직 검사 때 이제 피해자들한테 뭐 탄원서나 이렇게 받거든요. 뭐냐면은 이 사기꾼이 지금 하는 얘기가 조사하는 경찰한테 다 손을 써놨기 때문에 이게 무혐의가 난답니다.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랬는데요. 실제 무혐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 조정되기 전에는 일단 고소사건이 전부 다 검사한테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경찰한테 1차 수사 종결권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그 사건이 이제 검사한테 정식으로 이제 사건 번호 붙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검사한테도 지금 손을 썼다 그러는데 진짜 그러냐. 그래서 제가 피해자한테 그거는 거짓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기 고소 사건이 기소되는 게 지금 20% 근처입니다. 다시 말해서 10건 중에 8건은 무혐의죠. 불송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80%는 뭐 민사 사안이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가 나니까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기꾼은 한 사람한테만 사기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사기치는데요. 이제 먼저 이렇게 고소한 사람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고소할 건지 말 건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내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이 이제 완전히 의욕이 꺾이죠. 사기꾼이 그렇게 거짓 소문을 내더라도 굉장히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탄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그냥 좌절감에 빠져서 너무 고통스럽다. 그야말로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 뭐 이렇게 굉장히 절망에 빠져서 탄원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직업이 확실해도 어려우면 사기친다는 거죠. 현직 변호사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 플러스 횡령 뭐 이래서 금액이 한 10억 되는데요. 또 하는 얘기가 현직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줬습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옛날에 자기 사건도 한번 해결했고 그리고 옛날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 이래가지고 절대로 뭐 돈을 떼먹을 염려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경력을 보니까 의뢰인 돈도 뭐 횡령한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자기 자격증을 갖다가 빌려줘가지고 구속까지 되고 완전 인생이 망가졌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나 이렇게 기록을 봤더니 이게 선물 시장하고 이런 데다가 그 다음에 시행사업 이런 데다 손을 대가지고 한 100억 정도 돈을 날려가지고 거의 폐인 비슷하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현직 출신이고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과거에 어떤 화려했던 거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사기를 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기꾼 특징이 뭐냐면은 화려한 과거팔이랍니다. 과거에는 진짜 자기가 돈도 많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어요. 거의 완전 거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했던 자기의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현재도 그런 것이냐.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돈을 또 투자를 받고 그리고 돈 안 돌려주고 막 이런 경우. 그리고 어떤 모임에 어떤 그 기금이 뭐 한 1억 정도 모여 있는데 자기가 그 돈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맡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재 상황 그 사람을 봐야 되고요. 과거 이거는 그냥 하나 참고 사항이고 그리고 아무리 직업이 확실해도 상황이 너무 나쁘면 딴짓을 한다, 딴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흘 굶어서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은 돈 냄새를 아주 귀신같이 잘 맡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퇴직한 그 정보 이것만 알려줘도 사기친 돈의 한 20-30%는 준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리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뭐 자기 뭐 집에 뭐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은 현재 지금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풀리려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풀리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또 사기당한 분들인데 주위에 제가 상담했던 적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자기 후배한테 여러 차례 돈을 이렇게 막 빌려줬는데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 종교적인 이유로 하느님 아들이라 고소하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분이 어쨌든 돈 냄새를 귀신같이 잘 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그 어떤 사람한테 사기치면은 내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대상 포착을 또 되게 잘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잘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이 분쟁을 싫어하고 이 뭐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 그 다음에 통이 크고 좀 치밀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공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 이게 바로 로맨스 스캠, 뭐 사별했거나 이별했거나, 그러니까 외로워가지고 이제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먹잇감이 되고, 그 다음에 특징 하나가 강농 특허. 다시 말해 특허 받은 거는 맞는데 이 특허 하나 가지고 또 한 10억 이상 사기쳤던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한테 아니 특허에 불과하지 이게 상용화 되려면 또 굉장히 또 개발 그 상용화 하는데 또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걸 왜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특허 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대.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기꾼이 일단은 자기 상황이 불리하면은 판세 뒤집기. 나 그러면 안 해. 없던 걸로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피해자가 또 이제 굉장히 또 그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제 어떤 공사를 지금 막 하게 되는데요. 이게 공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120억 정도 지금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공사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담보로 잡혔던 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는 상황에 처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금융권하고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을 해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만 믿고 있었는데요. 경매 날짜가 다가오고 뭐 이렇게 임박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게 자기가 대출을 받으려면은 당신의 그 회사의 주식 100%를 다 자기한테 넘겨줘야 그런 외관을 만들어야 업자들이 자기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좀 이면 계약을 좀 해달라, 안전장치를 해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해준다 그래 놓고 경매 날짜가 임박해 오니까 하는 얘기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나를 의심하면 나 안 한다, 이 프로젝트 안 한다. 더 이상 나는 대출 이것도 모르겠고 당신 알아서 해. 이래 되니까 이분은 시간에 쫓기잖아요. 이분만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주식을 넘겨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주식은 다 자기 거라니까. 자기가 실제로 넘겨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식을 넘겨줄 때 뭐 종이에다가 뭐 이게 주식은 뭐 실제로 넘긴 식으로 막 이렇게 뭐 계약서도 쓰고 막 이렇게 했어요. 서면으로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뒤집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아니라 싶어가지고 이제 주식을 돌려다오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지금 패소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없던 걸로 처음부터 안 한다 그랬으면 딴 살 분위를 딴 데 뭐 대출 받든지 했을 텐데 이 사람만 믿고 있다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 빠지기 전에 미리 이 사람이 배신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그런 장치까지 마련해야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